안녕하세요. 오늘은 2028 대입 개편 고교학점제 대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진학하게 될 대학 목록 이 중에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의치 한약수 되게 그 높은 레벨이죠. 그리고 자 메디컬 다음에 서연고, 성서한 이런 식으로 물론 이렇게 뭐 단순하게 일률적으로 순위를 매길 수는 없고요. 지방에 있는 대학이라도 의대는 뭐 되게 높죠. 그래서 뭐 과에 따라서 다르고 이런 것들을 뭐 고려해야 되지만 대략적으로 통상적으로 인식되는 요런 대학의 그 목록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의 대학을 목표로 하고 그다음에 정시든 수시든 원서를 쓸 때 나는 어떤 라인 정도니까 어디까지 내가 욕심을 내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네, 이런 순위는 이렇게 좀 바뀌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과는 또 좀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제 문과 기준으로 이제 얘기를 해보면 물론 여기 카포나 이스트는 이과입니다. 이거는 카이스트하고 포스텍 포항공대가 되겠고요. 뭐 이거는 뭐 카이스트, 디지스트, 뭐 지스트 이런 대학들을 이야기합니다. 예. 그래서 서연고, 성서한, 성균관대, 서강대, 한양대, 그다음에 중앙대, 경희대, 한국외대, 서울시립대, 그다음에 이화여대, 건국대, 동국대, 홍익대, 숙명여대 여기까지가 서울 주요 15개 대학입니다. 그 다음 라인으로는 국민대, 숭실대, 세종대, 과근요. 서울 과기대를 얘기합니다. 서울 과기대는 이렇게 뭐 앞쪽으로 이제 위치하기도 하고요. 이거는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이거는 문과 기준이라 말 얘기를 했죠. 이과라면 당연히 앞쪽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단국대입니다. 그다음에 광운대, 명지대, 상명대, 가는 가톨릭대고요. 요거는 인천대, 그다음에 가천대, 그다음에 경은 경기대, 그다음에 한성대, 서경대, 삼육대. 이게 이제 인서울 대학들 목록이에요. 그다음에 요 라인으로 포함되진 않지만 지역의 대학에 부산대, 경북대, 그다음에 그 인하대, 아주대. 이것도 과에 따라서 순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여기 N은 한양대 에리카 캠퍼스를 얘기합니다. 그다음에 여대 여기 이화여대가 있고 숙명여대가 있는데 그다음에 성신여대 그 다음에 뭐 동덕여대, 덕성여대, 뭐 서울여대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정도 라인으로 잡고 있습니다. 근데 여대 선호도에 따라서는 지금 쭉 내려갈 수도 있고, 뭐 과에 따라서는 이렇게 위에 잡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구 지역에 경북대가 요 정도 라인이라면 영남대, 계명대가 요거보다 조금 정도 순에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좀 땡겨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요 외에도 이제 대구 지역 대학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대학들을 모아봤습니다. 이건 편의상 이렇게 구별을 해놓은 거니까 너무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대략적으로 내가 목표를 어느 정도로 두면 되겠다라고 생각해주는 기준으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고등학교를 가면은 많은 학생들이 첫 중간고사, 기말고사 치고 한 학기가 끝나고 나면은 정시 파이터를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앞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요. 정시 파이터를 고1 때부터 선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물론 그럴 만한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 내신보다 모의고사가 훨씬 잘 나오고 모의고사가 떨어질 것을 감안하더라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내신으로 대학을 가면 완전 손해 보는 정도라면 이건 정시 파이터가 선언이 되는 거죠. 본인의 의사랑 상관없이 그거는 그 전부터 준비했던 수능에 대한 경쟁력, 준비도에 따라서 그런 그 선언이 되는 건데 내가 단지 내신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걸로 정시 파이터를 선언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 경우에는 되게 도피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서울 주요 대학들은 3, 40% 정도까지 정시를 모집하지만 전국 단위로 봤을 때는 90%가 수시예요. 그러니까 10%밖에 정시 인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 스카이를 제일 많이 보내는 학교가 어딘지 아세요? 성균관대입니다. 성균관대에는 기본적으로 반수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성균관대를 정말 합격해서 좋은 학생들이 있지만 어떤 경우는 좀 더 높은 레벨을 바랬는데 성균관대에 남는 애들이 있겠죠. 그래서 보통은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입학 첫 학기부터 휴학을 허용하지 않아요. 또 어떤 대학은 1년 동안 휴학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뭐 질병이 있거나 그럴 경우가 아니고 그냥 휴학 말이죠. 그냥 일반 휴학 같은 경우에 그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반수를 막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근데 성균관대 같은 경우에 2학기가 되면은 많은 학생들이 잠수를 탄대요. 잠수를 타서 그 학생들이 다시 뭐 이렇게 결국 나타나지 않으면 스카이로 더 진학한 경우가 되겠죠. 의대를 가거나. 근데
다시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학생들을 성균관대에서는 BTS라고 한답니다. BTS는 뭐의 약자냐면 Back to 성균관대예요. 예. 어쨌든 그 요게 정시가 어려운 이유는 이거는 고3 현역들만의 그 경쟁이 아니기 때문에요. 예, 고3 현역들 경쟁이라고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학교에서 받는 내신, 그러니까 경쟁 대상이 뚜렷하고 내가 뭔가 노력하면은 성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그 집단, 모집단이 아니고 이거는 보이지 않는 정말 실력자들과 경쟁을 해야 되고 애수생들, 뭐 그냥 순수 생재수를 하는 사람도 있지만 뭐 명문대 학생들이 한 번 더 이렇게 수능을 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학생들과 같이 상대평가로 이렇게 수능을 쳐야 되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리고 모의고사 성적이 잘 나왔다라는 걸로 수능 성적을 예측할 수 없는 건 모든 N생들이 심지어 육모, 구모까지도 다 들어오진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예. 그러니까 섣불리 이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건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어떤 학생들이 이렇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고3 때부터 수능 시작을 해도 되냐? 물론 안 될 건 없지만 만약 목표가 3등급이라면 가능할 수도 있지만 1, 2등급을 노린다면 상당히 어려울 수도 있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해야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수능은 학교 시험과 달라서 일단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사고력을 묻기 때문에 깊이가 있어요. 그리고 문해력을 바탕으로 한 꾸준한 학습력이 축적이 돼야 실력 발휘가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기본기가 숙련된 다음에는 타임어택이 있어요. 과목마다 좀 다르지만 어쨌든 넉넉하게 시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시간이 주어져서 풀 수 있는 문제도 시간 내에 풀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준킬러나 킬러 문제를 이제 뭐 풀 수 있는 방법은 쉬운 문제를 빨리 해결할수록 그런 시간을 벌게 되겠죠. 그래서 타임어택을 넘어서야 되고요. 그래서 응용력을 확장할 수 있어야 돼요. 기본기만으로는 안 되고요. 근데 기본기가 없으면 당연히 대비도 안 되지만 기본기 이후에 응용력이 확장이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변수를 극복할 수 있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모의고사에 변함없이 성적이 잘 나왔더라도 많은 학생들이 수능 칠 때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냐면 내가 평상시에 봤던 패턴이 아니고 이거는 평상시에 뭐 1분 컷 정도 걸렸던 유형이더라도 근데 수능에서 그렇지 않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기출 분석을 하고 수능 대비를 했는데 그대로 나오지 않았을 때 그 당황함, 이 당황함과 멘탈이 흔들리는 것까지 그것이 수능 점수와 상관이 있어요. 그럼 모든 멘탈까지도 같이 평가하는 것이 수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평상시 잘 나왔는데 수능을 잘 못 쳤는데요 라고 해서 내 실력이 뭐 그러면 더 물론 이제 더 발휘될 수 있었겠지만 준비가 충분치 않을 수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물론 이제 운때가 맞고 뭐 찍은 걸 다 맞고 이랬을 경우에 생각보다 잘 나온 경우도 뭐 덜어 있지만 보통은 생각했던 것 같지 않게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보통 이 정도만 준비하면 평상시 같으면 이거를 넘어설 수 있었다면 수능은 그보다 난이도가 높을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았던 패턴이나 유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유형이 정해져야지. 영어 같은 경우에는 지문의 내용이나 이런 것들이 그다음에 선택지의 그 내용이나 뭐 접근성 같은 것들이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생전 처음 볼 지문이 나오게 될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는 그런 낯섦을 극복할 수 있는 그거를 극복하는 게 실력이죠. 그러니까 100 정도 준비되는 게 아니라 여유 있게 120, 130 이렇게 준비된 학생들이 만점에 가깝게 점수를 받을 수 있는 바탕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고등학교 올라와서 고3이 돼서 아니 고등학교 올라와서 좀 늦게 시작을 했다면 이런 변수까지는 극복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N수생들이랑 같이 경쟁해서 상대평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이 공부하는 축적량 이거랑 과연 내가 맞서가지고 내가 더 높은 등급을 얻을 수 있을까? 자, 그럴 때 여러분들 필요한 거는 방향성입니다. 제가 이런 설명회를 하고 이걸 준비하는 이유는 방향성. 여러분들이 주어진 시간 내에서 되게 가장 효율적으로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런 그 수능을 대비하는 거는 그냥 공부하는 뭐 실력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거든요. 습관이 돼야 돼요. 평상시에 꾸준하게 축적하는 여기서 긴 시간이라고 얘기한 거는 긴 시간을 이제 감당하려면 하루에 정해진 시간 동안에 꾸준하게 하는 분량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실한 생활 태도, 학습 태도, 학습 습관 이런 것들도 같이 이제 이렇게 축적이 돼가지고 발휘가 되는가. 수능은 그런 멘탈과 생활 습관과 학습 습관 이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기간에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든 지금 이 시점에서 준비를 해놓을수록 좀 더 길게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유리한 상황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을 거치지 않고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내신 성적이 실망했다고 그래가지고 정시 파트를 선언하면은요, 이게 수능도 역시 준비가 안 됐겠죠? 도피에 불과하단 말이에요. 그럼 결국 이런 학생들은 이렇게 해서 내신을 소홀히 하다가 결국 수시로 대학을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좀 계획했던 것과는 이제 어긋나는 거죠. 차라리 그냥 정시 생각 안 하고 매 순간 충실하게 지냈다면 더 수시로 더 잘 갈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어설프게 준비 없이 정시 파이터를 선언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정시 파이터가 안 되는 것일 때 최선이에요. 일단 수시의 가능성을 넓혀 놓고, 그 다음에 다 준비가 됐을 때 수시와 정시를 같이 볼 수 있다면 더 옵션이 넓어지겠죠. 쉽지는 않겠지만 그러려면 기본기 완성이 돼야 돼요. 고입 전에. 그러니까 기본기 완성이라는 건 당장 수능 문제를 잘 풀 수 있도록 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 입학해서 수업을 따라갈 수 있을 정도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자기 주도적 습관 형성. 그러니까 학원을 다니면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당연히 그래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내가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전략을 짜고 해가지고 스스로 내가 이제 공부를 이어나가는. 왜냐하면 배운 것만 가지고 듣는 것만 가지고는 내 것이 되지 않거든요. 체득을 하는 과정에서는 자기주도적 습관 학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예요. 기본기의 실력을 갖췄는지, 그다음에 자기주도적 습관, 루틴을 만들었는지, 이것이 고등학교 전에 해결이 되면 고등학교 생활이 행복해져요. 그래서 저는 성공적인 행복한 고등학교 생활의 키워드를 여유라고 봐요. 기본기를 갖추고 습관이 되고, 그 다음에 평상시의 문해력, 이것을 갖추고 들어가면요, 주어진 과제를, 고등학생은 너무 바쁘거든요. 상상 이상으로 바쁩니다. 내신도 챙겨야 되고 생기부를 해야 되는데 심화 탐구를 기본으로 합니다. 과정형 수행평가도 있고요. 심화 탐구를 하려면 보통 독서형 활동으로 많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정확하게 빨리 읽고, 그다음에 글을 잘 쓰고, 이런 능력까지 필요하거든요. 그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면 내신 공부할 수 있는 시간도 벌겠죠. 여러 가지로 여유가 있을 겁니다. 예, 수능 대비도 이게 이제 내신을 넘어서서 수능 대비까지도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여유는 고등학교에 배울 내용을 미리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내용을 그때 가서 잘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실력,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누가 시키지 않아도 스스로 공부하는 학습 습관, 예, 그 다음에 평상시에 읽기 능력을 통해서 빨리 낯선 글을 파악하고 이걸 정리할 수 있는, 그 다음에 쓰기까지 이어지는 문해력, 이것이 성공적인 고등학교 생활의 키워드가 되겠습니다. 예. 자, 대입 전형 중에 수시를 볼게요. 자, 수시는 보통 평소에 성실한 학생들이 많이 이제 지원하게 되고요. 학군지보다 비학군지에 이게 더 전략적인 전형입니다. 내신의 경쟁력이 무엇보다 중요해요. 예, 그래서 N수행 말고요. 그다음 교육특구 같은 경우에 내신이 좀 이렇게 실력에 비해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교과나 종합에 좀 제한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학군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든 수시로 해볼 생각을 하는 것이 맞아요. 예, 고3의 메인 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수시는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교과 전형, 종합 전형, 노술 전형이 있어요. 교과 전형 가장 중요한 게 내신이겠죠. 근데 내신만 가지고는 안 돼요. 보통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근데 예전에 교과 전형은 내신과 수능 최저만으로 거의 이걸로 이제 전형이 끝났는데, 요즘에는 필수 권장 과목 이수를 같이 보게 돼요. 그다음에 교과 세특을 반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 다음 페이지에서 좀 더 자세히 볼게요. 그래서 자, 요 교과 전형 어쨌든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내신이 가장 중요하다. 예.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 자, 비교과 생기부가 되게 강조되긴 하지만 요것도 내신이 중요해요. 근데 이제 합격점을 보게 되면 교과 전형보다 종합 전형이 등급이 낮거든요. 합격점이 되게 낮아요. 이거를 보고 나는 낮은 내신이 있기 때문에 종합 전형으로 하면 무조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종합 전형의 특징은요, 수능 최저가 없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종합 전형을 노리는 게 보통 특목고 애들이 많이 노려요. 특목고는 과학고나 이런 경우에는 수능식의 공부를 하지 않고요. 이게 수렴하는 게 아니라 확산적인 공부를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빠른 속도에 이렇게 수능 치는 이런 컨셉이 좀 아닌 경우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런 학생들을 수능 준비 없이 이제 뽑을 수 있으려면 수능 체제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런 학생들이 전국 단위 자사고나 그 다음에 특목고 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내신이 상대, 그 다음에 교육특구 학생들의 특징, 여기서 경쟁력이 뭐냐면
생기부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그 교육 과정이 딱 드러나거든요. 블라인드 전형으로 딱 고등학교 이름을 가리더라도요. 학업 및 진로 역량은 드러나요. 그러니까 이제 개설된 교과목이 되게 심화 과목이 많고 이런 것들이 반영되고 학교 활동이나 이런 것들에서 충분히 이제 경쟁력이 드러나기 때문에 내신이 상대적으로 좀 낮은 학생이라도 우수성을 인정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나 그냥 일반고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런 그 고등학교 목록이 아니라 일반고 그리고 비학군지 일반고라면 내가 내신이 낮아도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럴 경우에는 오히려 높은 내신이 더 큰 경쟁력입니다. 그러니까 합격 컷의 그 등급이 3등급이면 내가 일반고라면 2등급 이렇게 되면 훨씬 더 유리한 자리에 선단 말이에요. 물론 내신만 좋으면 안 되고 비교과 생기부가 받쳐주지 않으면 의미가 없지만 자, 생기부가 됐다는 걸 전제로 내가 내신을 잘 받을수록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종합전형이라고 내신을 잘 안 해도 된다 생각하면 안 돼요. 어떻게든 내신을 올려놓고 물론 교과 전형 같지 않은 그런 내신으로도 해볼 수는 있다. 예. 그러니까 어쨌든 내신이 가장 중요한 요소다 생각해주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종합전형 같은 경우에 면접이 있거든요. 면접은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서류 기반 면접이 있어서 생기부 내용을 갖고 그걸 묻는 면접이 있고, 그 다음에 재시험 면접이 있습니다. 이거는 거의 구술시험이에요. 예, 구술시험. 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이런 데서 재시험 면접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냥 말로 하는 논술시험이라고 보면 돼요. 이것이 혹시 확대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상위권 대학 위주로. 그러니까 요렇게 본다면 자, 이거는 결국에는 그냥 평상시의 공부 능력을 조금 이제 내신으로 그치지 않고 수능에 대비하는 능력까지도 확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논술 전형은 사실상 정시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수시로 모집하긴 하지만 이거는 이렇게 보면 됩니다. 서술형 수능이다. 그래서 엄청난 경쟁률이, 내신이 안 받쳐줘요. 그러면 교과 전형 못 내고요. 종합 전형도 한계가 있거든요. 아무리 특목고라도 너무 내신이 안 좋으면 쓸 수가 없는데, 물론 논술 전형에도 내신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반영 비율이 높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경기에 있는 학생들은 좀 영향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어쨌든 논술은 상대적으로 내신 등급에 큰 영향이 없다고 보고 많은 학생들이 몰리기 때문에, 보통 어떤 학생들이 몰리냐면요, 수능 대비가 된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나는 내신이 안 좋으니까 나는 수능 준비도 안 됐지만 논술을 해보겠다. 상당히 좀 위험할 수 있어요. 예, 왜냐면 수준이 높거든요. 인문 계열 쪽은요, 국어 능력, 사탐 이렇게 해가지고 요거를 바탕으로 해서 글을 쓰는 겁니다. 읽고 쓰는 그런 문해력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자연 쪽은 과학도 예전에 많이 좀 봤는데 수학 중심으로 많이 이제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보통 논술은 특히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예측이 좀 돼요. 그러니까 모의고사 수능 등급이 3등급 정도 이상이 되면은 지방대 논술은 해볼 수가 있고, 2등급, 1등급 이렇게 되면 왠지 논술로 도전해도 되지 않을까. 근데 사실 이런 학생들은 수능으로 해서 정시로 가도 될 만한 학생들이 논술까지 바라보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논술을 내는 사람들은 내신으로 교과나 종합을 내기가 어렵다든지 이럴 경우에 그냥 정시로 하면 되지만 평상시에 수능이 잘 나오더라도 모의고사가 잘 나오더라도 수능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백업으로 논술을 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내신 좀 안 좋아도 논술 하면 되니까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물론 논술까지 준비할 수 있으면, 그건 어떤 걸 전제로 해요? 수능 대비를 꾸준히 했을 경우, 이럴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내신이 잘 안 나오고 와서 내가 내신을 포기하면서 내가 좋은 대학을 갈 수 있다라는 생각보다는 어떻게든 내신을 관리하는 것이 수시에는 관건이 될 것 같아요. 예. 자, 놓치기 쉬운 변수에 대해서 같이 보겠습니다. 예. 요 경우에 자, 교과 전형은 아까도 강조했지만 자, 수능 최저 들어갑니다. 수능 최저가 여러분들 때는 달라질 거예요. 수능 자체도 이제 바뀌기 때문에 보통 서울의 주요 대학은 3합7이나 2합 4, 5 있습니다. 3합 8도 물론 있지만 3합을 보는 데도 있어요. 예, 의대 같은 경우에는 3합 4, 이렇게 4합 5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거의 수능 1등급 정도 다 수렴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이 정도인데 3합 7이면 이제 수능 네 가지 영역 중에서 하나는 내가 못 쳐도 괜찮아요. 예, 수능 최저는. 정시는 물론 문제가 생기지만 수시의 매력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시는 한 영역에서 내가 구멍이 나면 원하는 대학을 못 가지만 수시로 내가 지원했을 때 수능 공부를 하더라도 하나를 내가 포기하더라도 다른 데서 맞출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예.
3합7이면 하나는 내가 버리더라도 2, 2, 3 이렇게 2등급, 2등급, 3등급 정도 나오면 3합7을 맞춘단 말이에요. 2합 4는 뭐 딴 거는 잘 안 해도 못해도 두 개를 2, 2 또는 1, 3 이렇게 맞추면 최저를 통과한단 말이죠. 경북대는 2합 5, 2합 6 과에 따라 다르고요. 학종은 1등급 하향입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의외로 이게 정시 대비하지 않은 순수한 수시로 같은 경우에 맞추기가 되게 어렵고요. 그 다음에 만약 불수능이다. 2026년 수능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당황함을 줬던 것은 영어로 수능 체제를 맞추려고 그랬는데 영어가 어려워서 1등급 받던 학생이 3등급이 됐다. 그러면 이제 이거는 완전히 계획이 뒤틀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난이도를 예상하고 막 거기에 맞추면 안 되고요. 어쨌든 평상시에 꾸준히 주 관리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교과에서 충실도를 특히 이제 경대나 부산대, 지방거점 국립대 중에 가장 그 대표적인 대학 둘이죠. 20%를 교과 등급 외에도 교과 전형에 반영을 해요. 그래서 이 경우에 문이과 교차 지원을 하게 되면 불리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간호과 같은 경우에 문과 학생들이 간호과를 예전에는 교과 전형에 내신 등급만 보던 시절에는 내문됐는데 이제는 내가 간호과에 필요한 교과를 이수했는가, 뭐 생명과학, 뭐 투까지 이수한 사람도 유리하겠죠. 이거를 하지 않고 그냥 순수 문과가 이거를 지원했을 경우에 내신이 압도적으로 좋다면 만회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라면 불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교과 전형에 포함됐기 때문에 이건 뭐랑 상관이 있냐면 고교학점제하고도 연결이 돼요. 내가 내 진로에 맞게 과목 이수를 했는가. 이게 교과 전형에도 이제 포함될 수 있다는 거. 그다음에 내신 등급 말고도 교과 전형은 원래 내신 등급이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맞는데 생기부, 세특, 세특이나 다른 여러 가지 교과 요소, 뭐 다른 그 교과 외에 비교과는 아니고요. 물론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에 봉사하고 출결을 보기도 하고 여기 써지는 않았지만 중앙대는 출결을 보기도 하는데 보통 이제 교과 전형의 생기부는요. 세특 중심, 그다음에 그 교과 성적 중심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학마다 달라요. 자, 그렇게 반영하는 데가 고려대, 성균관대, 한양대, 서울시립대, 건국대, 동국대, 경희대 이런 경우는 내신만 좋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경대, 부산대도 교과 이수가 충실하지 않으면 불리한 것처럼 이런 거를 포함해서 세특까지도 반영하는 이런 거기 때문에 나는 내신 등급은 좋으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과목 선택부터 그다음에 세특하고 이런 것들을 다 관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특히 동국대 같은 경우에는 교과를 반영할 때 성적 기준 10개를 반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분리했던 과목이 빠지기 때문에 되게 내신이 좀 인플레가 되는 경향이 있어요. 나만 잘 나오는 건 아닌데 왠지 이렇게 막 그 상승 효과 때문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그 좋은 과목만 골라서 하다 보니까 내신은 좀 비슷하게 좀 형성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요런 생기부가 되게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다 30% 정도까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 동국대 교과는 미니 학종이다 말도 있어요. 이것도 잘 살펴보고 가야 돼요. 내신 등급 좋으니까 무조건 내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도 생기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교과 이수도 자유로울 수 없다. 세특 잘해야 된다. 종합을 내든 교과를 내든 그래야 옵션이 넓어집니다. 물론 이게 안 돼 있을 때는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교과 등급, 그러니까 이제 내신 등급만 보는 데를 지원하면 되겠죠. 그다음에 종합 전형은요. 아까 얘기한 대로 내신이 기본이에요. 아무리 그래도 내신이 가장 객관적인 지표가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생기부가 나가 지금 지원하려는 진로에 맞게 잘 설계가 되고 이렇게 좀 쭉 이렇게 스토리가 좀 이어져 왔는가, 구체화되어 있는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보통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를 안 보는 것이 보통이었는데 수능 최저를 보는 데가 있어요. 서연고 보고요. 한양대, 이화여대, 홍익대도 봅니다. 경북대도 종합 전형 2개 중에 지역 말고 일반은 수능 최저를 보기도 해요.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경계가 좀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전에는 종합 전형은 수능 최저는 안 보고 교과 전형은 생기부를 안 봤는데 이제 교과 전형에서도 생기부를 보고 종합 전형에서도 수능 최저를 보고 물론 내신은 기본적으로 깔립니다. 그다음에 논술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어떤 경우에 서울의 막 인기 대학은 뭐 100대 1 이러거든요. 근데 수능 최저 못 맞히는 학생들을 딱 걸러내면요 50대 1 막 이래요. 반토막 이상 납니다. 그다음에 뭐 그 내신이 포함되는 경우도 좀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요 수능의 영향력이 되게 커진다는 얘기죠. 교과 전형의 수능 최저, 그다음에 종합 전형에도 어떤 대학들은 내가 원하는 대학의 수능 최저 볼 수 있잖아요. 수능 최저, 논술도 수능 최저를 못 맞추면 논술을 아무리 잘 써도 소용이 없어요. 그냥 탈락입니다.
그래서 교과든 종합이든 논술이든 수능은 굉장히 중요해졌다. 예. 그리고 이런 경우 있어요. 교과로 보통 이게 합격점에 내가 미치지 못했어요. 좀 내가 좀 모자라는 내신이었지만 만약 수능 최저를 맞추잖아요. 수능 최저가 되게 높은 경우, 그래서 예를 들어서 경북대가 2합 5인데요. 보통 과가. 근데 부산대는 2합 4거든요. 부산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경북대보다는 합격점이 좀 낮게 형성이 돼요. 교과가. 그 이유는 요 수능 최저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게 수능 최저가 높은 데를 내면 내가 이제 내신이 조금 부족하다 싶으면 거기다가 만약 불수능으로 나왔다 그러면 나한테 기회가 높아지는 거죠. 네. 그래서 수능을 잘 쳐놓으면 내가 모자란 교과도 채울 수가 있고, 뭐 어쨌든 논술의 기회도 얻을 수 있고, 종합 전형의 옵션도 넓어지고, 예. 그래서 오히려 내신이 올 1등급이라도 수능 최저를 못 맞히잖아요. 뭐 이거 미치지 못하면요, 이거야말로 우주상향이에요. 그러니까 내신 등급이 모자라서 지원하는 것도 우주상향이지만 수능 최저를 못 맞히면 내신을 잘 따고도 의미가 없습니다. 물론 내신을 잘 따놓은 학생들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많아요. 잘 따놓고 나서 수능 최저를 못 맞췄을 경우에 재수를 해가지고, 자, 수능 수시 재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모든 영역을 다 정시처럼 안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안 되는 과목을 버리고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수능 최저를 맞춘다. 그러면 이 등급을 그대로 활용해서 좋은 데를 갈 수는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든 사실은 수능까지 잘하면 좋지만 내가 우선순위를 둘 거는 내신입니다. 내신을 해놓으면 나중에 반수를 하거나 재수를 하거나 계속 기회를 이어갈 수 있고요. 예. 예. 수능도 기회되는 대로 꾸준하게 해야 된다는 거, 예,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2028 대입 개편의 특징의 내신을 보게 되면 내신이 5등급화가 됐죠. 원래 9등급이었는데 여기서 그림에 보면 9등급이 지금 수능이 9등급이에요. 영어랑 한국사, 제외고 빼고는 이렇게 9등급이거든요. 4%까지, 그 다음에 누적 11%까지 2등급. 이게 9등급으로 이제 세분으로 돼 있었는데 이게 5등급으로 개편됐단 말이에요. 개편됐는데, 자, 1등급은 10%입니다. 예전에 2등급 인원 11%니까 이거보다 1%를 뺀 거의 2등급까지죠. 그 다음에 2등급은 굉장히 폭이 넓어요. 그러니까 4등급까지도 이렇게 포괄을 하는 2등급 끄트머리부터. 그래서 2등급이 굉장히 넓다는 게 사실은 입시를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오히려 1등급 요 인원이 되게 뭐 이게 뭐 예전보다 더 쉬워진 거 아니냐 싶은데 의외로 내신 배별이 된다는 거를 확인했거든요. 요렇게 해서 내신 개편 후에 첫 학기에서 5월 1등급을 받은 한 6과목 정도로 봤을 때 5월 1등급을 받은 학생이 부산시에서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2% 정도밖에 안 됐다는 얘기예요. 예, 의외로 많지가 않죠. 그래서 최상위권을 변별하는 것은 오히려 어렵지 않을 거지만 2등급, 왜냐하면 이렇게 4등급까지도 포괄하기 때문에 요 등급이 조금 이제 변별이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에는 뭐가 관건이 될 거냐면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에서도 1, 2등급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는 거, 적어도 2등급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애쓰는 거, 3등급이 있더라도 2등급을 사수하는 거, 1등급 하나라도 더 이렇게 확보해 놓는 거, 이런 느낌이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5등급이 되면 이게 되게 쉬운 거라 생각하는데 그렇지가 않은 게요. 현재 9등급제에서 내신을 이렇게 할 때는 진로 과목 있죠. 예, 수능과 관계없는 진로 과목 같은 경우에. 그 다음에 수능과 관계가 있어도 물리 2, 화학 2 과목 있죠. 과학의 2 과목은 이거는 9등급이 아니고 그 절대평가였어요. 3등급 절대평가였거든요. 그래서 조금 여유가 있었습니다. 9등급만 더 몰입하고 나머지 3등급은 9등급 같은 경쟁을 안 해도 되니까 좀 편안하게 하면서 수능 대비를 했었는데 5등급이 되면서 뭐도 같이 변했냐면 그 전에 3등급 절대평가였던 것도 5등급으로 바뀌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과목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상대평가 과목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3학년 1학기까지 이거를 긴장을 늦을 수가 없어요. 한 50과목 정도 예상이 되는데 이렇게 내신 관리에 부담이 되고, 또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전체 학생들 중에서 등급을 내는데 2학년 올라가면 선택을 하잖아요. 선택을 하면 선택하는 인원이 당연히 반토막이 나거나 4분의 1이거나 이렇겠죠. 과목에 따라서는. 그래서 내신 따기가 엄청나게 어려졌단 말이에요. 1등급 따기가 1학년 때 공통 과목이라도 5, 1등급이 2%밖에 안 되는 정도라면 올라갈수록 당연히 변별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등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게 목표가 되면 되고요. 서울대와 경희대가 2028 대입 개편안에 이제 안을 발표했는데, 그래서 이제 특이하게 경희대 이거를 발표했어요. 공통 과목이나 뭐 이런 과목은 이제 국영수는 뭐 당연히 뭐 기존대로 하는데,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진로 과목일 가능성이 높았죠. 아니면 탐구 과목 이 경우에는
1등급을 당연히 1등급은 1등급이고요. 근데 만약 원점수가 90점 이상이면 절대평가로 봤을 때 A잖아요. 중학교 내신으로 봤을 때 이럴 경우에는 90점 이상도 1등급으로 쳐준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면 결국에는 제 이게 확대가 된다면 내가 5등급에서 내가 경쟁이 치열하게 10% 안에 들지 않아도 내가 절대평가 중학교에서 A 맞듯이 90점 이상을 맞으면 유리한 대학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게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놓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거는 선택에 대한, 왜냐하면 이게 특히 국영수가 아니고 이게 뭐 사회, 과학, 이 탐구 과목 같은 경우에는 내가 그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등급의 부담 때문에 모집단이 적으면 선뜻 이렇게 선택을 못 할 거 아니에요? 사실 이 자체가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취지에 맞으려면 상대평가가 아니라 그냥 선택하도록 해줘야 돼요. 유불리가 없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담이 있을 경우에 요거를 이제 90점 이상 1등급을 해주겠다 하면 선택을 잘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은 그 적성인 과목을 선택을 하는 것을 책임져라는 그런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다른 대학들은 아직 다 안을 발표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경희대처럼 이렇게 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때 가서 보면 되겠지만, 어쨌든 열심히 원점수를 높이고 그다음에 등급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고등학교 가서 내가 절실한 마음으로 등급을 잘 따려고 그래요. 따려고 하는데 그때 시작하면 늦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거 내신이 어쨌든 5등급도 상대평가니까 미리 준비하고 내용을 기본기를 쌓아가지고 익숙하게 준비한 학생과 이 처음 시작하는 학생은 출발점이 다르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것 때문에 아이들이 선행에 막 지금 몰입을 하는데, 선행이 무조건 옳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 선행을 해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공부를 잘하게 되면 선행을 하게 된다. 내가 진도를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진도를 맞춰가지고 내가 깊이까지 확보하면서 심화적인 내용까지 다루면서 내가 이해를 하면서 내 거를 만들었다면 당연히 선행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긴단 말이에요. 여유가 생기는 것만큼 그 다음에 내가 이거를 시험 대비할 때도 유리해지겠죠. 그러니까 무작정 그냥 무지성의 어떤 선행이 아니고 내 수준에 맞게 실력에 맞게 차곡차곡, 그러니까 건너뛰려 하지 말고요. 내 실력에 맞게 차곡차곡 쌓아 올리는 거. 예, 그런 노력이 뒷받침이 된다면, 그리고 그런 준비가 고등학교 입학 전에 좀이라도 더 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뭔가 준비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겠죠. 예. 그래서 이게 고교학점제가 되면서 과목이 이렇게 세분화됐다는 거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예전에 과학 같은 경우에 모라생지 1, 모라생지 2 이렇게 됐었는데 이거를 물리학을 세분화해서 물리학도 있고요. 역학과 에너지, 전자기와 양자 이런 식으로 세분화해서 이렇게 세분화가 된다.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에 지금 현재 그 사회 사탐 과목이라면 사회 과목이라면 사회문화 뭐 이렇게 정치, 법과사 이런 식으로 좀 더 세분화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세분화됐다는 거는 어떤 게 있냐면 나의 그 진로나 적성에 맞는 과목들을 좀 세분화해서 이렇게 선택할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모집단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죠. 선택의 폭이 넓어질수록 그 과목을 선택하는 아이들이 분산되기 때문에 부담은 더 커집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고교학점제에서 상대평가가 조금 모순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현실을 받아들인다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되죠. 내가 2학년부터 이런 과목을 할 때 정말 나는 준비를 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문해력을 높이고 공부 잘할 준비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도 이해를 하면서 좋은 등급을 받을 수 있게 준비하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를 미리 막 예습해가지고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막 이거를 미리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거를 잘 볼 준비를 하라는 얘기죠. 예. 그다음에 고교학점제 과목에 대해서 보면 결국 고교학점제 그 특징은요, 학점제예요. 예, 대학교처럼 수강 신청을 하듯이 하는 겁니다. 그 진로 적성에 맞게 각자 수강 신청을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강 신청을 한 과목 이수 상황을 대학에서 보겠다는 얘기예요. 교과 전형조차도 종합은 당연히 볼 거고요. 교과 전형조차도 많은 대학에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를 반영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를 생각을 하고 신청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예. 그리고 이제 학점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지금은 빵점을 맞아도 과목 이수가 됩니다. 학년 올라가고 졸업을 해요. 근데 이게 원리적으로 봤을 때 40%를 넘지 못하면 그 과목 이수가 안 되는 거예요. 성적으로 40%고요. 그 다음에 3분의 2 출석 이상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미이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이수가 돼 학점이 모자라면 졸업이 안 되고 학년을 못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예. 굉장히 좀 부담이 커졌죠. 그래가지고 만약 40점을 못 넘잖아요. 그러면 원래 처음에는 그 학점이라는 거는 4학점이면 일주일에 4시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4시간짜리, 일주일에 4시간짜리를 내가 40점을 못 넘으면
어 5시간을 보충을 해야 됐어요. 그러니까 4, 5, 20시간 보충 수업을 해야 됐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이수를 해야 그, 그 통과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적이 안 좋으면 그거를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근데 내가 만약 한 과목이 아니라 5과목을 이렇게 40분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 100시간을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학교 수업도 힘든데 추가로 더 듣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요거 부담이 너무 크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3시간으로 줄여가지고 내년도 1학년 학생들은 3시간으로 줄어서 이렇게 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 내가 일주일에 4시간 든 거를 이거를 40분을 못 넘었어요. 그러면 20시간이 아니라 12시간을 들으면 되는데 이것도 부담이 돼요. 예. 예, 12시간 보충 수업을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근데 이거를 아마 내년 2월쯤 되면은 보다 확정이 될 텐데요. 이것도 부담이다 해가지고 출석을 3분의 1만 넘기면 출석을 못 넘기는 애들은 온라인 수업을 듣든지 해가지고 이제 출결 이수를 해가지고 이런 보충 수업 없이 출석만 하면은 이수하는 걸로 이렇게 지금 논의 중입니다. 근데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입학할 때쯤 되면은 어떻게 되는지 잘 살펴서 근데 그거랑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40점 이상은 넘긴다. 이게 기본이죠. 예, 그 정도는 해야 되죠. 더 좋은 대학을 가든 아닌 상관없이 그러니까 수업을 이해할 수 있는 준비를 지금부터 해야 된다는 뜻이에요. 예. 과목 이수 중요성 얘기했고요. 공대 지원자 같은 경우에 물리화 보통 이제 지금 수능 상황에서 공대라도 물리화학이 되게 어렵고 이제 모집단이 잘하는 애들이 많기 때문에 생명과학 물론 그렇다고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못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 모집단이나 이런 과목의 특성상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많이 했어요. 생지를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공대를 갈 수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수능 잘 치고 그걸 내가 점수를 잘 받아놓고 봐야 되니까. 예, 근데 그렇더라도 생지를 치더라도 내가 만약 그 내신 중에 고등학교 교육과정 중에 물리화학을 미수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했던 교과 전형에도 불이익이 있을 수 있고요. 종합 전형을 내기는 어렵다고 봐야 돼요. 예, 그러니까 수능 과목 이제 그 지금 여러분들이 입학할 때는 물리화 이런 걸로 해서 수능을 치진 않아요. 따로 탐구 과목 선택이 없습니다. 예. 근데 어쨌든 내신에서 지금처럼 내신에서 여러분들의 적성과 진로에 맞게 이런 거 어렵다고 피하면 안 되고요. 이거를 해야 옵션이 넓어진다. 예. 그러니까 그걸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물론 이수한 것만으로 합격이 보장되는 게 아니에요. 내신 등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결국 고교학점 선택 조건은요. 공부에 대한 기본기를 갖춰가지고 등급을 잘 받도록 하는 거, 진로의식을 갖고 내가 정말 이 진로가 맞는지를 확신을 갖고 쭉 가져야 된다는 거. 예. 그게 고교학점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예. 그리고 대입 개편안. 예. 수능 분야를 볼게요. 수능에서 그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물론 이제 이름이 좀 이렇게 바뀌었는데 거의 뭐 비슷하다고 보면 되고요. 자, 이과 학생들은 미적분 2하고 기하를 선택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문과 학생들이 선택을 주로 했던 확통까지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미적분하고 기하는 선택 과목으로 들어가지 않고요. 문과든 이과든 모든 학생들이 요 범위의 시험을 친다는 뜻이에요. 물론 미적분 2 중요합니다. 내신으로 이거를 듣지 않으면 이과 학생들은 대학 갈 길이 더 좁아져요. 예, 꼭 기억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회 과목, 과학 과목이 되게 다양하게 많이 선택을 받았었는데 1학년 때 배우는 통합사회 통합과학만으로 수능을 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 2, 3학년 때 선택 과목 이거를 수능 제외되면 그러면 이거를 내가 안 해도 되냐? 아니죠. 선택을 해가지고 진로에 맞게 선택을 해서 이게 이수를 해야 뭐 교과 전형이든 종합 전형이든 갈 수 있으니까 수능과는 별개로 그러니까 선택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수능은 이게 공통 과목으로 치게 된다는 거. 예, 국어 같은 경우에는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이렇게 있었는데 그거를 다 포함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독서문학의 기본적으로 공통 과목에 화법과 언어, 독서, 작문, 문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지금 수능보다는 국어가 더 어려졌다고 보면 돼요. 이게 모두가 다 국어 문법도 해야 되고 이런 상황입니다. 예. 그러면 이게 특히 사탐, 과탐 요거를 그냥 공통사회, 통합사회 이렇게 그 통합사회 통합과만 하게 되면 너무 쉽고 변별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범위가 쉬워진 건 맞지만 문제가 쉬워진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변별 확보가 충분히 가능한 이유는요. 이제 수능 킬러 문제를 없애라고 하고 나서 어떻게 보통 이게 변별을 했냐면 국어나 영어의 지문을 어렵게 하는 것보다 선택지를 어렵게 합니다. 더 정확하고 촘촘하게 이거를 이제 이해도를 묻는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 변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변별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거는 거의 2024년도부터는 특히 더 트렌드가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근데 오히려 변별도 충분히 가능하지만 영역 선택에 불과 이게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문과도 모래생지를 다 해야 되잖아요. 결국에는 뭐 물론 이제 심화 수준은 아니라도 이과 학생들도 나는 사회는 싫은데 극혐인데 그래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회, 경제법 포함해서 윤리, 지리, 역사 다 해야 된단 말이에요. 문과 학생 중에서도 나는 윤리 싫은데 사람이 있는데 지리 싫은데 해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수준은. 예, 이렇게 되면 이게 과연 이게 부담이 적은가 생각할 이유가 있고요. 그래서 그 융합적 사고력 평가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한 과목을 따로 묻는 게 아니라 이걸 과목을 이제 그 섞어 가지고 이렇게 뭐 과학하고 사회도 섞을 수 있겠죠. 사회끼리 이렇게 경계를 허물면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문해력 맥락. 그 지금 수능 칠 때도 생활과 윤리 같은 경우에 공부량은 적지만 내가 선택지를 세밀하게 이해를 못하고 가리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국어 비문학 독서력을 묻는 문해력을 묻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런 식으로 문제를 내게 되면 어려워지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그런 대비 문해력은 어떻게든 갖춰야 된다. 모든 공부를 잘할 수 있는 능력인데 특히 대입 개편 수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강조가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암기가 통하지 않은 기본 원리 문제를 내면 오히려 학생들이 유형별로 문제를 외웠던 사람들이 더 어려워져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히려 이렇게 수능이 나온다면 기본 원리에 더 충실해야 돼요. 지금 현재 수능도 이렇게 해야 점수가 잘 나오는데 바뀐 수능은 오히려 엄청 더 강조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아까도 강조했지만 선택지의 정확성 변별 가능성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해야만 전에 같으면 지문이 어려워도 내 답이 이게 될 수밖에 없고 딴 거는 아무리 봐도 답이 될 수가 없다 그러면 이해도가 낮아도 답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 선택지가 이것도 비슷하고 저것도 비슷하고 그 위에 올라가서 또 정확한 근거를 찾지 못하면 답이 안 나오는 식으로 나오게 되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죠. 내용이 범위가 쉬워도 이 문제는 어려워질 수 있다.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세요. 예. 영어의 영향력은 여전합니다. 오히려 영어는 뭐 전혀 변화가 없죠. 절대평가를 가지만 절대평가라고 늘 뭐 쉽게 나오는 건 아니다. 2026년에는 3.11%가 1등급이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뭐 책임론도 나오고 했지만 전문가들이 3.1%를 염두에 낸 건 아니거든요. 실수로 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전문가들은 문제 난이도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다 쉽기 때문에. 자기 체감 난이도 쉽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뭐 어떻게 이번에 쉽게 나올 거니까 이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떻게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가 원하는 성적이 나오도록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영어를 좀 미리 좀 해놓으면 다른 공부, 특히 수학 공부할 여유가 생기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사회과학 기본기가 매우 중요해진 거예요. 오히려 기본기가 더 중요한 수능 패턴이다 보면 되겠습니다. 예. 자, 이후 대입 전망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예. 자, 스카이에서 이제 이미 정시에서 생기부를 반영하고 있어요. 그 개편안에서도 마찬가지로 조금 이제 수정을 했지만 일단 이렇게 그 계획을 해서 2028년도부터는 여러분들 수능 칠 때는요, 대학 갈 때는 정시에서 수능을 등급으로 무슨 자격 시험처럼 1단계로 등급만으로 뽑고 2단계에서 수능 100분위를 반영하면서 생기부를 40%. 그러니까 그 전에는 내가 내신을 버려도 정시 파이터 선언하고 그냥 수능 성적만 잘 받으면 서울대를 갈 수 있었지만 과연 여러분들 때는 그게 가능할지 장담할 수 없는 거죠. 생기부가 40%나 들어가면 이게 엄청난 겁니다. 예. 그다음에 최상위권 기준으로 내신과 수능 변별이 완화됐기 때문에 종합적인 평가를 요구할 수 있어요. 아까 얘기했던 구술, 재시문 면접이 늘어날 수도 있고, 예, 이런 식으로 어쨌든 이게 좀 완화가 되면은 경쟁이 또 완화되냐? 아니에요. 경쟁은 여전히 치열하기 때문에 내가 여전히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대학은 어쨌든 국영수 잘하고 공부를 잘하는 성실은 열심히 공부하는 이런 성실한 학생들 뽑기를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리를 지키면 돼요. 그러니까 본질을 추구하면 되지. 뭐 이렇게 주변의 환경을 살피면서 이 정도는 덜 해도 되겠지, 이렇게 해야 되겠지, 이렇게 요령껏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최상의 시나리오는 이렇습니다. 고격점제에서 유의미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는 거죠. 이거 자체가 이미 그 교과전형, 종합전형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로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진로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랬죠? 내가 넓힌 데서 좁혀갑니다. 1학년 때부터 전공을 팍 정하지 말고 뭐 인문계열, 상경계열 이런 식으로 뭐 공대 무슨 계열 이렇게 해가지고 점점 좁혀가는 식으로 좁혀가려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나와야 돼요. 적어도 아닌 거는 제껴놓을 수 있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있어야 과목 선택이 의미 있게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등급은 어떤 경우는 되게 중요하다고 그랬죠.
교과든 종합이든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예, 심지어 논술에도 내신이 살짝 포함되기도 한다는 거. 그리고 이제는 정시에서도 생기부 반영이 되니까 생기부가 무슨 뭐 내신 없이 딴 것만 반영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신이 잘 나오려면 기본기를 갖춰서 고등학교 가서 수업을 잘 알아듣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이런 기본기를 갖고 맥락을 확정해야 되는데 수업을 들으면서 교과별로 수업을 듣고 그 내용이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심화탐구를 한단 말이에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수업 들은 내용을 이게 딱 이게 만나는 맥락의 지점에서 맥락을 연결해서 내가 심화 탐구를 한단 말이에요. 독서를 더 깊이 있게 한다든지 온라인 리서치를 한다든지 활동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요렇게 역량이 또 이어지면 이게 학생부 종합 역량이 되는 거죠. 진로 역량을 확장합니다. 내가 이렇게 고민해서 이러이러 활동을 갖고 이렇게 실생활에 적용해서 이렇게 한번 해봤다. 그 다음에 인성적인 거죠. 공동체 역량. 내가 학교 생활을 충실하게 잘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내가 생기부의 경쟁력을 같이 채울 수 있는가. 이거는 이제는 정시에도 해당되는 얘기가 될 수 있다. 그죠? 여러분들 이제 입시 때는. 그 다음에 수능을 또 버릴 수가 없어요. 최저 등급 이상의 수능 경쟁력을 갖춰야 됩니다. 예. 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종합전형 같은 경우도 수능 최저를 이제 넣게 되고 이게 수능이 좀 완화됐다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강화할 수도 있고요. 지금 지금 현재 체제에서도 없던 수능 최저를 지금 이제 주요 대학 위주로 자꾸 넣고 있어요. 확대해가지고 어느 정도 기본 이상은 포함시키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수능 공부를 하다 보면 구술 면접이나 논술의 대비도 같이 하게 된다. 자, 근데 수능은 물론 내신도 그래요. 고등학교 내신은 중학교랑 달라서 시험 공부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평상시 기본기를 갖고 평상시에 이렇게 공부를 해놓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신과 더불어서 평상시 학습이 꾸준히 돼야만 수능이 대비가 되고 여기까지 갈 수 있다. 예전에는 내신만 하면 교과를 가고 생교까지 하면 종합으로 가고 수능만 해서 정시를 갔지만 이제는 그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어서 다 챙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 내신이 안 좋으면 정신 차리고 그 다음 내신을 올려야 되고요. 생기부도 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뭔가 완화가 된 지점이 있으면 강화된 지점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완화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갑자기 의대를 안 가고 싶어지거나 나는 인서울대학 안 가도 돼 하진 않거든요. 경쟁은 여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본질을 기억하세요. 열심히 성실하게 여러분 역량껏 최선을 다해서 학교생활 충실하게 하고 내가 진로의 생각을 갖고 내 진로에 맞는 선택을 하고 과목 이수를 하고 그다음에 성적을 최대한 내가 내 능력껏 잘 받아놓고 꾸준하게 수능 공부해가면서 옵션을 넓게 보고 이런 학생들은요 뭐든 할 수 있어요. 수시든 정시든 수시도 여러 가지 전형을 다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준비가 될 겁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